네, 대선 후보에 대한 두 번의 암살 시도와 잇따르는 총기 난사 사건까지 미 대선을 40일 앞두고 반복되는 총성은 박빙 구도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엘라베마주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예, 아직 범인 잡았다는 소식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11시에 아마 청부 살해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지목된 그 가해자에 의해서 4명이 죽고, 7명, 8명 부상인데 아직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는 이런 분위기에 잇따른 이 충격 사건 때문에 지금 미국의 시민사회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의 암살 시도도 있었고요. 또 경합주인 조지아주에서도 교내 총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총기 규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도 새로 나왔는데 미국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규제 필요성을 좀 공감하는 분위기일까요? 너무 오랫동안 이 총격 사건이 나게 되면은 이 시민사회 안전을 위해서 총기 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너무나 지루하게 지리하게 해결 안 나게 오랫동안 와 있기 때문에 일반 미국 시민사회 이런 거에 관해서 우려하는 이런 그 지도층에서는 이제 거의 지쳐간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어, 해결이 안 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지다 있고 하는 거는 이제는 대개가 총기를 휴대해서 안전을 지키자. 그다음에 총격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기 소지하는 걸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팽팽하게 거의 반반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네. 정치권에서도 이게 쉽게 어떤 대책이 세울 것 같다라는 기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 미국의 총기 보유 현황을 봤더니 상당히 압도적이더라고요. 3명 가운데 1명은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데 대부분의 가구마다 그러면은 총이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미국의 인구가 뭐 어린아이까지 다 합쳐서 한 3억 2천, 3천만 되는데 네. 총기가 3억 한 6천, 7천만 정이 있다고 지금 데이터에 나오고 있으니까 어, 한 그 미국 인구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일반 그 총기가 그 일반 사회에 이렇게 다들 갖고 있는 걸로다가 이렇게 전제로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문화 자체가 이렇게 총기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 크게 문제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떻게 달리 규제해서 이 총격 사건을 방지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거 그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민의 숫자보다 보유하고 있는 총기의 숫자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미국인들에게 총기는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한데요. 여론 조사를 봤더니 총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느끼는 미국인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뭐 총기 휴대 이거 생각도 못하는 거였는데 음, 미국에 오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총을 갖고 있고 총을 어떤 때 가면은 총을 휴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네, 오랫동안 미국에 살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어, 미국에서 나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미국은 시민들이 총을 가졌기 때문에 독립도 됐고 또 총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 남북전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미국 시민사회가 발전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전 국민이 총을 스스로 갖고 나와서 싸웠다가 전쟁이 내전이 잠잠해지면은 그냥 총을 가지고 다 돌아갔기 때문에 그냥 이 사회에 있는 자체에 총기가 많고 자기가 갖고 있던 총을 새로 바꿔야 되겠고 또 새로 사야 되는 거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총기를 구입하고 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이런 문화와 정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떻게 바꾸는 거는 참
꽤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작년과 올해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봤는데요. 총기 소유가 개인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있었고 안전에 더 위협이 된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 두 답변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사실 이전에는 이런 그 설문조사 나오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대도시 주변에서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총기 규제, 사실 대도시의 안정된 지역에 치안이 좀 보장돼 있는 지역에서는 총기를 규제하자라는 여론이 높았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인구 밀도가 낮고 아직까지 농사를 짓고 그 산촌이 있고 이런 데서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면은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총기를 규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여론이 높고 그랬었는데 음. 저도 이거를 계속해서 시민 활동을 하면서 총기 규제하는 쪽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점점 갈수록 총기 규제하자 그거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의 비등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리고 이게요 그 법으로 규제하려고 법정에서 의원들이 선출직 의원들이 이 그 논의를 할 때 보면은 이 청문회 같은데 데이터로 나오는 거 보면은 사실 총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은 것보다는 사람이 잘못 다뤘기 때문에 아하. 사람들이 갖고서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총격 사건으로 무고한 생명이 죽어간 퍼센테이지는 거의 2%, 3%도 안 되는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법제화하는 거는 그동안 오랫동안 어려워졌었다. 이렇게 음. 봅니다. 네. 대표님은 혹시 그러면은 집에 총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음. 사는 일상의 패턴이 굉장히 뭐 이렇게 총을 소지해야만 되는 그런 위협이 없고요. 네. 다만 제가 이 정치인들의 이런 유세장을 찾아다니면서 아직까지 미국 시골에 다니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4년 전에 팬데믹 때 우리 눈으로 다 봤습니다. 각 주마다 총기를 휴대하고 소지하고 이런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미국에 특히 지금 이 그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를 가보면은 총기라는 거를 휴대를 금지시킨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지난 4년 전에 그냥 이런 어느 공공장소에 그리고 의원들이 모이는 의회 장소에 총기를 휴대하고 방청석에 앉아 있는 시민들을 많이 볼 정도로 네. 그냥 그렇게 미국은 총기 소지 휴대가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이민자들이나 특히 도시권 문화에서 안전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금방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화이기도 합니다. 네. 총기 구입을 원하면은 구매는 얼마나 쉬운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슨 부통령과 함께 추가 총기 규제 이제 조치를 발표할 거라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새로운 그런 그 행정 조치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난 한 3, 40년 미국 역사를 보면은 그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때문에 총기 규제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난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그리고 22년인가 처음으로 의회에서 처음으로 법적으로 규제하는 규제 법안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게 지난한 논란으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 선거 전 속에서 이런 사건이 나기 때문에 9월 초순에도 조지아에서 학교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있고 이게 이런 의회나 법제화하다는 데는 여론이 나오지만은 네. 이 지금 이 총기 휴대를 주장하고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여론은 경합주의 백인들이 굉장히 높게 갖고 있습니다. 아. 아시겠지만 사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카멜라 해리스는 저 공개 장소에서 나도 총을 갖고 있고 내 부통령 러닝메이트도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도 총을 쏠 줄 모른다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네. 경합주의 부동층은 총기 가져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음. 전미 총기협회의 규모가 또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금력 그리고 정치력도 상당한데 이번 대선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로비력이죠. 네. 총기 산업 쪽에서 벌어들이는 돈, 그런 이해관계로 서로 총기를 잘 휴대하도록 하자라는 법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면서 하는 이 돈 로비력이라는 걸 말할 것 같으면은 이 라이플 어소시에이션 총기 협회만 한 게 없는데 아시겠지만은 어쩌면은 선거판에서 이 총기 규제의 목소리를 내기를 이번 선거는 초로의 찬스입니다. 사실 네. 지난 3, 4년 동안 총기 협회 지도부가 부패나 이런 그 부정 때문에 거의 이 무장 해제될 정도로 파산이 된 지경입니다. 그래서 전혀 음. 이런 그 선거판에 그 이 총기협회의 로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경합주의 부동층의 이 백인들 다수 유권자가 총기를 휴대하자라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이야기도 못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총기협회 로비력이 가장 연약하고 목소리를 못 낼 때인데 이전까지는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울 정도로 비교적 총기 규제 얘기를 했다가 낙선의 쓴맛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로비력을 갖고 있던 게 미국의 총기협회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총기를 소유하는 게 이제 법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는 미국인데 추가적인 규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번 대선에 표심을 가를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는 사실 미 전역에 대해서 여론전에는 전혀 선거에 영향이 안 주고 점점 좁혀지고 있는데 한 네. 6개나 7개 주의 경합주, 그것도 경합주에서도 경합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음. 그 지역에 있는 백인 중하층들, 네. 이전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백인 노동자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경합지의 백인 다수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에서는 이런 규제의 목소리 내기는 매우 힘들다. 아하.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사전 투표도 진행 중이고요. 후보들 간의 2차 TV 토론이 있을 것이냐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이제 트럼프 후보가 지금 거부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 변수랄까요?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전문가들이 이번 선거만큼 예상하기 힘들다. 아마 하나님도 이거 모를 거다. 이럴 정도로 어. 굉장히 엎치락뒤치락이죠. 네. 다른 후보 같으면 거의 1년 반 동안 해냈어야 될 거를 한 2달 동안의 후보가 된 카멜라 해리스가 이 선거판을 주도하면서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주도권을 쥐었는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지난 주말까지 거품이었다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만일에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표심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 좀 고정되는 지지층이 있어야 되는데 러스트 벨트나 그 사우스 벨트의 경합주에서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최근에 들어서 2, 3일 전서부터는 다시 트럼프 우세 지역화 되는 걸 봐가지고서는 카멜라 해리스의 올라갔던 지지율은 좀 불안하다. 너무 지지가 유연한 지지층이다 하기 때문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죠. 지금 만일에 투표를 한다 하면은 카멜라 해리스가 이기기 힘들지 않겠는가 정도로 경합주 중에서 애리조나나 네바다나 그 조지아는 트럼프가 우세하는 걸로 거의 고정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카멜라 해리스가 지금 좀 유연하지만은 우세한 지지율을 보이는 거는 미시간하고 위스콘신.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생각하면 펜실베니아 서북 쪽에서도 카멜라 해리스의 고정 지지층이 좀 늘지 않았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굉장히 박빙이고 아주 경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총기 규제 이슈에 대한 미국 내 분위기 그리고 대선 전국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